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때까지 제가 한번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월운이죠, 월운. 원래 1월달부터 하려고 하다가 사실 1월달은 무술년이죠. 그래서 기해년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번 달부터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25일인가? 24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일찍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게으른 탓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연운 가지고도 맞다 안 맞다 말도 많고 제가 분명히 안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간으로 보는 연운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제 강의를 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제 말을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걸 믿고 판단의 기준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뜯을 뿐이고 그거를 판단하고 쓰는 거는 뭐 여러분의 몫이고 뭐 그렇죠. 아이 더워라. 여러분의 몫이죠.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알죠? 제 맘대로인 거. 그래서 앞으로 뭐 매달 올릴 겁니다. 매달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죠. 뭐 다른 컨텐츠 할 것도 많기는 많습니다. 일단은 5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기에 뭐 계속 5일에 한 번씩은 하겠죠. 제가 관사론이 들어오면서 쓸데없이 약속을 지키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뭐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쌩 까고 모른 척하고 이게 다반사였는데 경신대원 들어온 뒤부터는 제가 한 말에도 자꾸 책임지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5일에 한 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게 되네요. 이것도 습관이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저기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한 달에 온라인 강의도 한 1년을 꾸준히 했죠. 앞으로는 오프라인 모임도 아마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도 꾸준히 할 것 같고 뭐 그것도 별일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할 것 같고 할 게 많네요. 어쨌든 뭐 이벤트도 해야 되는구나. 이벤트도 해야 되는구나. 이벤트도 조만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띄우도록 하고 또 저번처럼 게릴라성으로 갑작스럽게 달아주세요 그러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처럼 막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시간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생쇼를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냥 녹화를 해서 올릴 생각이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제 요런 제가 요런 특강 할 때 끝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당첨되었나이다 라고 올릴 겁니다. 그럼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정을 저지르거나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뭐 그 부정 저질러 봐야 뭐 할 거야. 일단은 항상 끝에 계시는 임계수들은 서럽죠. 내가 이거 언제 나오나. 이번엔 서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 방에 다 끝낼 거니까.
간목이죠. 기해년의 간목은 원래가 자기 입지를 다지고 귀해를 잡고 견실하게 자기 털을 닦아 나가는 시기죠. 간목이 해소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미리 선점하는 걸 이야기하죠. 뭐 12원성으로 이제 장생이라 그러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맨날 장생을 가지고 이제 해수가 이제 장생 이제 컸다 그래가지고 자꾸 갖다 어린아이라는 둥 뭐라는 둥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이렇게 장생이라는 의미를 원초적인 적으로만 접근한 거고, 회종간목이라는 것은 먼저 선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빠른 거, 미리 대비를 해서 미래를 견실하게 쌓아가는 거.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빨리 튀어서 문제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해년의 간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간목이 이제 병인달을 맞이했죠. 병인달을 맞이했죠. 목생화가 좀 지나치죠. 해종간목이 인종간목까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받죠. 앞다투어 뛰어나갈 때입니다. 급하게 시작을 해서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해서 자리를 잡거나 하는 시기죠. 다행스러운 거는 기해년에 해수가 있어서 이러한 계획들이 이렇게 무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병인이라는 것은 항상 급히 가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주변에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고 자본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을 하죠. 기해년 병인달에 후다다다닥, 예, 후다다닥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죠. 정말 대책 없이 어마무시한 사무실을 뭐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거죠. 나의 입지를 다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기해년 병인달이라는 거는 금의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팔자에 금이 얼마나 왕하냐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 해수 하나로 병인을 감당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내 팔자가 금이 뭐 경금 하나 정도만 있어도 사실 쓸만해요. 경금 하나 정도, 신금도 하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천간의 신금, 지지, 유금 같은 경우는 저 병인을 감당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저거는 현재는 당장 리스크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유는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가을 때까지 버텨야지 뭐. 금이 들어오는 그 가을 때까지 버텨야죠. 그러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천간의 동국 내에 경금과 신금이 있는 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인달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미 예정되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승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진행해 나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가 금이 없는 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지. 그럼 금이 없는데 과연 안 할까? 벌써 했습니다. 벌써 하고 벌써 다 털어먹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럼 신유금은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위기는 뭐 위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곤란하고 버틸만은 하나 조마조마하고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유라는 것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분산을 해서 내가 뻗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신유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금이 없는 것, 그리고 또 위험한 거는 화가 왕한 팔자. 화왕에도 좀 문제가 있겠죠. 뭐 이게는 꼭 간목만이 아니더라도 기의 병인딸의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화두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또 을목 때문에 좀 말이 좀 틀리지긴 합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시류의 편승해서 가는 거라서 간목하고는 다르죠. 간목은 수생목으로서 자기가 뭘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립을 하려고 하고, 간목의 근은 해수보다는 자수로 쓰는 게 100배 낫죠. 100배는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수는 스스로 크는 거고, 해수는 의지 의탁해서 크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립의 정도는 자수로 보는 것이고, 인덕과 복덕의 의무는 해수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목은 해수를 보면 잘 크지는 못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우물 속에서 갇혀 지낸 것과 같아서 기해년 병인이라는 것은 간목이 자기가 속한 소속으로부터 떨쳐나가서 독립하려고 도망가는 것도 됩니다. 도망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역시도 금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들은 참 심사가 복잡합니다. 금왕하면은 내가 능력이 되고, 금약하면 능력이 안 되니 안절부절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참 어렵습니다. 간목들 참 살기가 팍팍합니다. 또 뭐가 없나? 뭐 또 더 뜯을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천간에 숫든 사람들도 있겠죠. 천간에 숫든 사람들은 저 병인을 이제 말 그대로 수극화를 하죠. 저거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 주변과의 충돌,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천간의 수라는 거는, 천간의 수는 간목한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취해야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천간에서는 무토로 제해야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토만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천간에서도 수생목으로 돌려서 써야 되겠죠. 아씨 또 뭐야. 뭐가 방해 세력이 많네요. 아까는 덥고 지금 컴퓨터가 땡땡거리고 편집 안 합니다. 무편집입니다. 알아서들 보세요. 그 편집 한번 하려면 대단히 귀찮습니다. 그런 짓 하면서까지 방송 올리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고. 또 뭔 말을 또 해줘야 되나? 어쨌든 간목,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간목이 임계수를 보는 거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그 임계가 간목을 수생목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물론 올해 다행히도 기해년인 관계로 기토가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천간의 기토로 재수를 했으니 주변에 뜻밖의 도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평소에 내가 저기 이렇게 친분보다는 기토는 친분보다는 이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내가 해줬거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대가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기해년 들어오기 전부터 임계가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병인년에는 내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돼 있더라,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짧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래가 시간 언제 다 하냐? 뭘 하다 보면 항상 이게 길어져요. 나는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은 짧게 하고 싶은데 이러다 뒤에 가면 달리죠 또. 오늘 안에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뭐 안 되면 계속 연달아 찍어야지 뭐. 찍으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예산 일이 아니네요. 임계, 갑을 뭐 다 알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을보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탁인데 이걸 보시고 질문 게시판에다가 이럴 때는 어때요? 저럴 때는 어때요? 라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단편적인 질문들을 많이 올려요. 정화가 있으면 어때요? 인목이 있으면 어때요? 목이 왕하면 어때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단편적인 질문을 올려버리면은 대답해주기 싫습니다. 저 게시판 질문 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답변 다는 거 어떤 글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게 답을 해주고요. 어떤 글에 대해서는 그냥 쌩까버립니다. 아예 제가 답변 다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네 가지인가? 정말 성실해준다. 두 번째, 그냥 묻는 거에 대해서 답해준다. 세 번째, 이렇게 답을 하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답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말은 달고, 간단하게 답을 해준다. 네 번째, 아예 쌩까고 답을 안 해준다. 제가 쌩까고 답을 안 해주는 경우는 너무 자기의 개인사적인 질문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했을 때 정화는 갑인 딸 어때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 사주는 수생목이 되나요? 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 가치가 있어 보이면 해줍니다.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무슨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을 대주는 무슨 이렇게 답변 자판기도 아니고 가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답변 자판기인가? 뭐 질문해주면 뭐든지 다 대답해주는 사람인가? 저는 질문 게시판을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학문적인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라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질문에는 저 역시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생각을 해서 자신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질문에는 저는 정말 성실히 답을 해줘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짧으면은 그분도 그만큼 짧게 고민한 거예요. 제 답변이 길면 그 사람은 길게 고민한 겁니다. 그거 글 보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잔소리였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또 계속 달려봐야죠. 을목. 기해년 을목 같은 경우는 안정되는 시기죠. 기토와 해수라는 요소가 을목을 안정되게 만들죠. 나태하게 만들어준다는 뜻도 되고 주변에 보호자가 있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기해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통 회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을목 같은 경우는 기해년에 누군가의 소개나 뭐 이런 걸 들어가는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겠죠. 물론 능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시험을 치는 거라기보다는 면접형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자기가 그 분야에 종사를 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해년의 을목은 기본적으로 업종 변경이 쉽지 않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년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힘들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갑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을해년 병인달의 을목이라는 것은 병인달 을목이라는 것은 목세화가 지나치죠.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을목이 병인 지나친 목생화를 받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병화가 을목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데 별로 보호 안 해줍니다. 을목이 병화를 본다라는 거는 주변 상황에 내가 시시각각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눈칫밥 늘어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기해년 병인달이라는 거는 을목한테 임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 쓰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보고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게 을목의 병인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적으로는 좋아요. 조건적으로는 좋은데 다만 병인이라는 것은 화가 대단히 왕하니 을목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렇게 많이 부담될 수 있죠. 뭐 부담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 압박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괜찮고 다만 을목이 병인을 본다라는 거는 을목은 정말 잘 흔들리거든요. 잘 흔들리고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의 부침이 심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기해라는 습한 시절에 병인이라는 목생화가 저렇게 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종잡을 수가 없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이긴 한데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많은데 어느 걸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 근데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을목한테는 힘들어요. 을목이라는 것은 하나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 이리 와.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을목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을목한테 선택지를 줘버리면은 을목은 헤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을목인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을목은 왜 그러냐면은 습이에요. 습이라는 것은 모든 장단에 다 맞춰야 돼요. 이 사람 장단도 맞추고 저 사람 장단도 맞추고 다 맞추는 겁니다. 간목은 안 맞추죠. 내 장단에 혼자서 덩실덩실 춤추는 또라이입니다. 을목은 옆에 사람이 춤추면은 같이 춤춰주고 또 그 옆에 사람이 덤블링 하면은 저도 덤블링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세상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기는 참 힘이 듭니다. 을목은 어쩔 수 없는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람을 펴서 바람둥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췄으니 그게 바람둥이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을목인데. 세상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많이 납니다. 근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연기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났는데 안 났다고 하기도 하고 안 났는데 났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나기도 한 이유는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거고 안 나는
안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난 겁니다. 을목은 의도하지 않았던 소문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게 되지만 특히 병인달 같은 경우 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오 그래 맞아 박수치고, 저 사람이 하면 오 맞아 박수치고, 미스 김 사랑해요 미스 박 사랑, 요 미스라 그러면 아저씨지. 어쨌든 간에 혜자씨 사랑해요, 정순씨 I love you. 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을목병인달에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쪽박 쓰고 오해받고 치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자가 기의 날 병인. 그래서 을목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하지 말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누구한테 관심도 가지지 말고. 을목은 병인을 감당 못합니다. 노래방에 가서도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리모컨 붙잡고 노래나 찍어주세요. 수영장 가도 큰 풀에 놀지 말고 키즈 풀에 들어가서 애들에게 돌봐주시고 튀지 마세요. 튀지 말라는 것은 정 맞는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중심을 못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을목이 뭐가 있어야만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나? 간목은 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을목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지? 딱히 뭐가 있어가 될 일은 아닌데 뭐 하나 있으면 사고 치는 거 있어요. 묘목 하나 있으면 사고 칩니다. 이런데 을목한테 묘목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렁이에 발 달린 겁니다. 지렁이는 발이 필요 없죠. 지렁이가 발 달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못 기어가죠. 걸어가야 되죠.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기해년 병인달에 을목이 묘목의 근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고 자신의 입지를 확인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가서 자립해 보려고 했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는 있는데 좀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을목이 묘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렇게 병인달에 을목이 묘목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내가 이때까지 본인이 뭐 신세를 졌을 수도 있는 거고 갚아야 될 빚도 있는 거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일시에 갚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은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꼭 못 갚는다고 하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못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공공해지고 힘들어지죠. 을목은 근이 있음으로 해서 참 불편해지는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일할 때는 똑순이처럼 똑똑하고 일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혼자서 풀 죽고 머리 파먹고 웁니다. 의존해야 될 을목이 근이 있어서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인달은 더더욱 씩씩하게 보여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상대자한테 용감하게 사랑 고백을 해본다라든지 그런 거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말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팔자 중에 이제 금왕한 을목들이 있을 겁니다. 금이 왕한. 아까는 이제 간목은 금이 있으라고 했는데 팔자 중에 금이 왕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인달 같은 경우는 탈출을 감행을 하죠.
원래 을목이 금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면서 살다는 뜻이고, 철저하게 날 낮추고 살다라는 이야기인데, 병인달 되면은 그 모든 것들 속박처럼 느껴지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기 자신의 오점만 남기고 쇼생크 탈출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하지 마세요. 목들은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을목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을목을. 이 노래 알면은 노땅입니다. 이 을목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참 문제네. 이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임계를 해볼까? 갑을 해볼까? 뭐 간목이 있으면 구제가 되나? 간목이 있으면 구제 안 됩니다. 더 딴따라가 됩니다.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 병인으로 간목이 가는 길을 을목도 따라가야 되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죠. 을목이 간목 보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좀 그런 속성으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을목은 평화를 보면 좋고 간목을 보면 좋고 너무 도식적이잖아요. 물론 내가 너무 역설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역설적이 돼요. 을목이 간목을 본다고 뭐가 좋아? 좋기는 질질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는 게 좋아요? 좋긴 하지. 정신 지주는 되니까. 우리는 아다르고 다른 거죠. 을목의 갑을 보면 의지에 타간다. 좋은 말로. 나쁜 말로 하면 질질 끌려다닌다. 혼자서는 못 산다는 뜻이죠. 외롭고 쓸쓸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을목이 병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눈칫밥 30년이라고. 다들 바삐 움직이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힘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괜찮아. 너는 그냥 그대로 찌그러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을목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런 을목이 경금이라도 하나 있으면 미쳐 돌아버립니다. 하루 24시간 일해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반어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기토타김 나쁠 거 없다. 금침 나쁠 거 없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제가 이렇게 그것도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내 생활을 지키지 못해서 더 마음이 아픈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립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식으로 살기를 많이 바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점쟁이들이 사주를 보는 관점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뭐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돈 많이 벌면 뭐해?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돈 많이 벌면 좋아요. 많이 벌고 싶고. 그게 주가 아니란 이야기죠.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 다음 평화.
기해년 병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더디 가는 거죠. 뭐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연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사람 생각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가 있나?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 아닌가요? 그게 안 되던데 나는. 어쨌든 병화한테 기해년이라는 거는 이렇게 딜레이 되는 시기죠. 모든 것들이 느려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기해는 실속의 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일간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병화가 기해를 보는 거는 작은 기회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차근차근 하나씩 저금하듯이 살아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병화예요. 근데 병화라는 속성 자체가 기회를 본다라는 거는 내 일이 뭔가 지지부진해서 잘 진도가 안 나가니 답답하고 짜증날 때라는 그죠? 타이밍이 안 맞고 난 지금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것들이 주변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올해 기해년의 병화인데 병인딸을 만났죠. 목성화가 되는 시기죠. 병화가 병인딸을 만났습니다. 이제 치고 올라갈 때란 뜻이죠. 물론 제가 지금은 병인딸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이 병인딸을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해가 되느냐? 병인 다음에 병인, 정묘, 부진 이걸 다 보긴 다 봐야 되는데 그거 다 하려면 제가 미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지 맘대로고 제일 꼴통이 그러긴 할 거예요. 뭐 껄렁껄렁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기해년이라는 것은 딜레이가 되는 현상을 분명히 겪어야 되는 병화인데 병인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가는 거. 사람이 자기가 점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해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해년이면 근데 기해년이면 딜레이 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그 해에 그 한 해 해야 될 일이란 뜻이죠. 조금 숨 고르고 병화가 기해년 왔다라는 이야기는 숨 고르고 좀 자기 반성하고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가라는 이야기인데 병인딸 성질났다 이겁니다. 오버하고 따지고 다투고 충돌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발산이 일어납니다.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고 묻지마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를 기다리지 않고 가서 지른다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전적인 손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주변과의 트러블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병인딸이죠. 그래서 병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짜증나서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겠네 모르겠다.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 운을 만들어 나가는 단초거든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엔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는 이번 달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상사한테 덤비지 말고 부하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성질 난다고 어디 옷 벗고 뛰어다니지 말고, 머리 걸리적거린다고 삭발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안 해야 될 게 많구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조급해진 마음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끼쳐서 하자를 만들 것이다. 그게 병화입니다. 제가 손님들 상담 오면은 항상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니까. 왜 서두르는지, 왜 답답한지, 왜 골치 아픈지 이해는 되니까. 이해는 되나 할 건 해야죠. 안 할 건 안 해야죠. 뭐 이런 거죠. 특히 학부모들이 학생들 물어보면은 당락 여부도 중요한데, 그 학생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얘는 이런 애로 태어났으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라. 얘는 떨어져도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부모 입장에서 마음 비워라. 뭐 이런 거. 다행히 얘가 운이 부는 운 같으면 참 좋은데, 떨어지는 운 같으면 저도 그냥 학부모들 포기시키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 얘는 원래 그런 애다. 이런 애는 이런 애니까, 이런 면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라. 엄마 입장에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게 다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붙으면 상관없고, 붙으면 애가 개차반을 지든, 어디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오락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이 병화가 일단은 그래도 튀어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럼 이 병화의 병인을 잠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가? 보통 병화를 자제시키는 것은 토가 하는 건데, 그게 무토가 하죠. 무토가 하죠. 이렇게 병화인목 기토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해요. 병화인목 무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제합니다. 근데 병화인목 기토 같은 경우는 이윤을 빨리 내려고 하는 성급한 수란 뜻이죠. 저게 치고 빠지는 전법으로는 딱 좋습니다. 병화인목 기토. 무토로 자제시키는 거는 필요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지는. 자제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기해년 병인은 그냥 좀 참아라.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라. 어디 움직이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계획된 것은 상관없으나 계획되지 않은 충동적인 짓은 하지 마라. 한 2년 전부터 계획한, 한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이사까지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 찍고 나니까 지치네요. 이제 고민됩니다. 이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 거를 또 찍어서 올릴까, 아니면은 한꺼번에 찍어서 짜집게 해서 같이 올릴까. 왜냐면은 원래 이 정도 했으면은 한 반 이상이어야 되는데 꼴랑 3개 했죠. 이것만 올리면 또 난리가 나겠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올라가면은 이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편은 정화인데, 그는 이 다음 영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면은 나오겠죠. 여러분은 연속해서 보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 다음 날입니다. 정화를 할 차례죠. 할 짓이 못 되네요. 이걸 또 며칠씩 촬영해야 된다니.
이게 내 체질 아닌데 다음 달 해야 되나? 아 진짜 간단히 끝내고 싶은데 성격상 그게 안 돼서 어쨌든 계속 나가보도록 합시다. 정화 뭐 기해년 정화 같은 경우는 식정관이죠. 식정관이죠. 뭐 느리게 가면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화가 습의 식정관을 만났다라는 게 정화 습의 식정관을 만났다는 게 그냥 주변 여건, 환경 이런 거 이용해서 좀 손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는 이야기고, 아무래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기보다는 옆에 사람의 어떤 이렇게 도움을 빌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고, 이런 정화가 기해년에 이제 병인달이 왔죠. 이제 목생화가 활발한 이제 목이 태동하는 시기에 정해 병인이 온 겁니다. 이게 좋은 거죠. 뭐 속된 말로 뭐 귀인을 만날 때가 왔다, 뭐 그렇게 할까요? 인격 교류가 많아지다. 병인은 병화한 때 병인이라는 거는 임목을 설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화한테 병인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인월이죠. 인월은 그렇게 화가 왕한 계절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이 왕한 계절도 아닙니다. 목도 왕하지 않고 화도 왕하지 않지만 목이 약하기 때문에 설이 되는 계절을 의미를 하죠. 뭐 설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촉발 작용을 해주는 병인이라는 뜻이죠. 정화 입장에서. 그래서 뭐 좋은 인연을 만나다, 짝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다, 파트너를 만나다, 일의 단초를 이끌어주는, 일의 시작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의미도 되고, 내가 일정 부분 익숙해져 있는 일들, 쉽게 얘기하면은 뭐 퉁쳐서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롭지 않다는 게 뭐 사람의 감정이 외롭고 안 외롭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다란 뜻,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목생화로 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면은, 정화 같은 경우는 주체라기보다는 주변에 기대어서 일을 도모하는 걸 의미를 하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다만 어쨌든 정화는 올해는 느리게 가는 것이니 뭐 좋게 얘기가 먹튀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나? 병인, 먹튀, 짧게 먹고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저 병인이라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목생화가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인연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오래 간다라는 보장은 없겠죠. 인연을 논하기보다는 파트너를 논하고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정화는 병인달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글자가 있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만한 글자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또 짧게 하면 또 짧게 해준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뽀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나도 원래 사람이 10손가락 깨물어 특별히 아픈 손가락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별히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 나도 애착이 가는 건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애착이 안 가는 건 덜 하는 거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덜 하는 거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원래가 사람의 요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구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 맞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물론 그 평균을 따라가는 지혜가 사람이 있고 소수만 해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이 있고 다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병인딸 정화는 귀인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소개받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오늘 뭐 여자를 뭐 이렇게 이성이 필요하다. 아, 소개받으세요. 소개받아서 잘 되는 시기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소개받으세요. 혼자 뛰어다니지 말고. 그런 겁니다.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다. 조르세요. 조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애인이 부자면은 백화점으로 달려가세요. 일단 끌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애인한테 법인카드 받아서 쓰는 인간도 제 주변에 한 명 생겼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애인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 법인카드를 달라고 하십시오. 정화 끝. 무토. 기해년 무토는 겁재 편제죠. 기토 해수. 손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우 선생님 저기 기해년 운세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왜 제 팔자 볼 땐 다르게 얘기해요? 아 당연하죠. 어떻게 일간 가지고 다 해결을 해. 그럼 뭐 올해 뭐 간목대로 다 똑같이 살고 병원에 다 똑같이 사나요? 말이 안 되지. 사람은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는 거. 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먹고 사는 거죠. 다 똑똑하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굶어 죽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말하는 게 원래 이야기했던 기해년 강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니까 똑같은 사주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점쟁이보다 표현이 틀리고 상당 기법이 틀리듯이 겁재 편제입니다. 뭐 월은 편인 평관이죠. 월은 살인상생. 보통 월운을 이야기할 때는 기해년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월운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월이 우선이죠. 월로서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고 다른 글자를 살피는 게 순서인데 연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 월기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기해년이라는 사건 사고가 중심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번 달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월운을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기해년 같은 경우는 규모 있게 일을 벌리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 보통 기회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올해 화두는 그런 겁니다. 기회.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 밥상을 놓느냐, 통째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겉도느냐, 뭐 이런 문제죠. 이런 것들이 육신과 오행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무토라는 것은 과정을 의미하고 해나가는 교두보죠. 기회라는 밥상이 있는데 이제 겁제 편제라는 밥상이죠. 무토 같은 경우는 그 기회라는 과정, 기회라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게 무토입니다. 그 과정은 괜찮죠. 다만 겁제 편제라는 다소 무모함과 자본적 투자나 시간적인 투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불확실성. 그래서 올해 무토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매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은 잘 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병인달이죠. 목생화 달입니다. 무토한테 목생화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손쉽게 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잠시 옆에 한눈 파는 것이라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두고 보라. 그게 괜히 동참했다가 자신의 페이스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인달 무토 같은 경우는 부화내동하지 마라. 대단히 매력적이고 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거다. 내가 가는 길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갈등도 생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새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생길 거다. 그러나 끄떡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 우직하게 가는 당신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본인이 긴장하거나 초조해야 할 일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토가 기해년에는 일정 목표를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나아가는 건데, 병인을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많이 힘들겠죠. 내 새끼가 학교 못 가는 것 같아서 힘들어지고, 내 남편이 직장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저 새끼가 능력도 없는데 더 빨리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해지고 뭐 그런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시기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남의 떡이 100배는 커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무토는 올해는 그냥 현재로는 손해보는 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주님을 찾든 예수님을 찾든 알라신을 찾든 뭐 좋습니다. 일단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병인 때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가 이게 아닌 게 비어 그런 사람들 갈 수도 있는데, 시간상 손해, 정신적 손해, 금전상 손해, 그렇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건 뭐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죠. 너무 빠져들지는 말고,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죠? 백해무익하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해무익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먹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뭐 푸는 면도 있겠죠. 먹는 당신은 풀리겠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렇지. 스트레스가 정신의 병이지만 결국은 몸에서 나오는 거고, 뭐 정신도 크게 보면 몸이죠. 알면서도 하는 게 사람이고 모르면서도 하는 게 사람이니까, 뭐 이야기가 일로 갔나 모르겠네. 우리 3000% 잘 빠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무토들은 흔들리지 맙시다.
괜히 옆에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 짜증 나는 게 질투가 나거나 이런 상대적 비공감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급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토 같은 경우가 병인달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려면은 천간에 핫된 사람이 문제겠죠. 목생화가 더욱더 활발해지니까. 지지오화도 마찬가지고, 지지오화 같은 경우는 목생화도 목생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화라는 것 자체가 성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나머지 거는 기해년을 보세요.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거. 그 다음 기토. 기해년의 기토는 비견정제죠. 뭐 좋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해년 같은 비견정제, 습에 습을 더한 거죠. 안락합니다. 안락함.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가 쌓이고 재산이 증식될 만한 시기입니다. 병인달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정화는 습을 말리고 신금은 습을 망가뜨리고 천간신금이죠. 유금이 습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유금은 오히려 습을 조절할 수도 있죠. 유금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경금도 습을 조절하고 유금도 습을 조절합니다. 경금이 습을 조절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습을 적당한 과습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유금이 습을 조절하는 것은 적당히 간극을 만들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금은 모두가 평등하게 만드는 습이 경금이고, 유금의 습이라는 것은 내가 잘 쓸 수 있게, 내가 가공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유금은 나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유금이 훨씬 똑똑하고 현명하죠. 유금이 습을 만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금은 습을 적당히 빨아들여서 나의 안락함으로 만드는 겁니다. 경금은 습을 적당히 빨아들여서 주변 사람들이 쾌적하게 만듭니다. 신금은 습을 쪽 빨아들여서 나만 유리하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금은 습 조절 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금생수만 열심히 할 뿐이죠. 제 말을 이해하려면 습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말고요. 여기저기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병인달이라는 거는, 저런 인목병화의 목생화는 기토한테는 어부지리와도 같은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떡 갖다 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발, 시초, 뭐 병인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기해년이 시작되는 시기, 입춘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그리고 날짜로 치면 대체로 보통 1월, 보통 한 해 그 달의 시작은 그 달의 5일에서 10일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월 1일부터 그 달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달의 5일에서 절입일이라고 해서 그 달이 시작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월달이 2월달이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만세력 찾아보면 나오겠죠. 몰라도 돼요. 그냥 한 5일쯤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래서 기해년의 병인달은 선점시기입니다. 선점시기. 재빠르게 나아가서 내 거를 먼저 취하는 시기. 병인달의 기토한테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눈앞에 보여요. 아, 저건 내 거다. 저건 네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등기를 하거나 내 소유로 만들거나
내 사람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거 너 가져가, 집 가져가, 밥 가져가, 책 가져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세요. 그 가져와서 탈나는 게 있고 득되는 게 있는데 탈은 안 납니다. 득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 같아도 그냥 드세요. 독 먹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독도 다 똑같은 독이 아니죠. 그래서 기토는 병인달의 선점, 그동안에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상대가 있다면 가서 고백을 하십시오. 당신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와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괜찮더라. 기토들은 이걸 보고 저한테 상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을 오게 만드는 거는 공포와 기대입니다. 공포를 부추기면 불안해서 오고요. 기대를 부추기면 혹시라도 더 가질 게 있을까 해서입니다. 너 이것만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나만 가능해. 그러면 사람들이 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나한테 와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안 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뭘 아쉽게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손님이 좀 만족하게 갔으면 하는 스타일인데 쉽진 않네요. 내 마음 편하자고 손님을 좋은 마음만 해서 보내줄 수는 없고 그렇네요. 손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은 세상에 없으니까 항상 고민됩니다. 경금 경금은 기해년의 이제 정인식신이죠. 정인식신. 아까도 얘기했죠. 경금이라는 것은 습을 조절하는 것이다. 기토의 습을 굳이 조절을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을목 같은 경우 뭐 개수도 습을 조절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습을 조절해야 된다는 데서는 별로 이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과습 때문에 어때? 과습 때 살면 되죠. 팅가팅가 놀고 살면 되죠. 굳이 그 습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물론 그러다가 제꼴 났지만은 기해년 경금이라는 거는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쾌적하게 하는 거죠. 일거리도 많고 관리해야 될 일도 많고 산재에 있습니다. 보통 기해가 경금 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케어하거나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대단히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특히 정신적으로 정리정돈되지 않는 사람들이 올해는 경금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그렇죠. 당장 크게 막 이게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치 저축과도 같은 겁니다. 기토 해수가 경금 보는 거는 이거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게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인덕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줄 수 있지라는 관념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뭐 이러는 게 경금이죠. 그래서 올해 경금은 덕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해년 강의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맥락은 비슷할 거예요. 뭐 사람이 같은데 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 강의하고 난 다 까먹어요. 근데 뭐 맥락은 같으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겠지 뭐.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올려주세요. 내가 왜 다른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인딸이라는 것은 뭐 좋게 말하면 손님이 모이는 거고, 일찍 잭팟이 터져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인이라는 거는 경금한테 당장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진 않아요. 그냥 일거리가 많아진 겁니다. 손님은 늘었는데 공짜 손님이 많은 거고, 저기 이렇게 미끼용 상품을 내걸었는데 미끼용 상품만 팔리는 겁니다. 원가 이하로 내놓은 미끼 상품 팔리는 거 있죠. 다른 건 안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인딸이죠.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홍보 효과라고 보면 되고, 내 것을 널리 만방에 알리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병인딸 같은 경우는 정신이 많이 산만해져요. 산만해지고 어떻게 조금 어떤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기해년이라는 것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좀 헷갈리고 힘든 시기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병인딸이죠. 병인딸. 네. 그래서 경금한테는 잘 넘겨야 되는 시기다. 잘 넘겨야 돼. 에너지를 너무 쓰지 마라.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라. 좀 적당이라는 것을 몸에 배게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쓸 에너지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본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두 번에 끊어서 한 번 더 끊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이 마른 관계로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찍으려고 그러니까 삼삼하네요. 지금 11시 5분. 빨리 후딱 찍고 끝내버려야지. 이거 지겨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지겹다기보다는 이거 머리 많이 굴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신금. 기해년 신금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이 아니지 편인상관. 습이죠. 편인상관 돌보는 걸 의미하죠. 그냥 내가 너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거를 제공해주고 함께 공유하고 같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신금이 말 망친다고. 짜증 만땅입니다. 올해 신금 같은 경우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몸 여기저기서 쑤시고 뭐 아프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좋아하는 신금이 기해라는 환경 조건을 맞는 거죠. 기해라는 게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들이 특별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대단히 좋아하다라는 거는 남들과 차별화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과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기해년 신금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져서 나만 홀로 되는 거, 뭐 외로움이라고 해도 되고, 독야청청 다른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저기 이렇게 한의대를 나왔는데 때려치우고 딴 걸 한다라든지, 내 직업을 다른 쪽으로 확 바꿔버린다라든지,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병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가속화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는 것은 주변에서 이끌어주는 거고, 더군다나 임목이 목생화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나를 작정하고 같이 가겠다는 뜻인데, 과연 저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신금은 기해라는 것 자체가 불쾌한 상태죠. 물론 올해는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운이죠. 근데 병인이 들어오면은 벗어나려고 용을 쓰죠. 나 안 갈래. 그쪽으로 안 갈래. 대학 합격했는데 그쪽으로 안 갈래. 나 결혼했는데 같이 안 살래. 뭐 이런 거죠. 도망갑니다. 병인이라는 건 도망가는 거죠. 일탈 행위. 나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럼 과연 일탈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결국은 후회를 남게 되고, 육신적으로 병인이라는 것은 재생관이죠. 재생관이죠. 원래가 재생관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나의 지위와 역할이 좋아지고 향상되다는 뜻인데, 병인한테, 신금한테 병이 기해년의 병인이라는 거는 내 나름대로 이해타산적인 머리를 굴려서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는 하나 도피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결코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다. 그게 얼마나 갈지 장담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이렇게 공포를 줘야 또 신금들이 찾아옵니다. 공포도 아니지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냐? 올해 신금, 올해 병인년의 신금. 다음 달은 괜찮나? 병인년, 정묘, 아니다. 병다음에 뭐죠? 정묘 맞나? 병인, 정묘 맞구나. 정묘년의 신금도 그렇게 녹록지도 않네요. 병인, 정묘, 무진. 올해 신금들이 좀 고지를 하겠구나. 올해 신금들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병인달도 그렇고 정묘달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사주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얼개를 보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세요. 다 하려고 그랬는데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잠시 끊고 나머지 두 개는 또 좀 이따 찍을게요.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저녁까지 오래도 찍습니다. 이틀 동안. 뭐 보는 사람은 한 방에 보시겠지만은 아침에 찍다가 지쳐가지고 임수부터 계속 해야 되겠죠. 임수 기해년 임수라는 거는 기해년 임수라는 것은 해중 임수라는 의미가 있죠. 무갑임이라는 무갑임이라는 임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간 임수가 올해는 해수를 봤죠. 일간 임수가 해수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조성해 나가야 되는 환경, 내가 총대매야 되는 환경,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해중 임수가 그런 거죠.
임수가 언제 나오죠? 신중임수가 한번 나오고 해중임수가 나오고 자중임수가 나오죠. 총 3번 나옵니다. 각각의 임수가 의미가 다 틀리죠. 자중임수라는 것은 동네 접수하는 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중임수라는 것은 내가 선점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해중임수라는 것은 현재 내가 총대 메고 주도권을 가지어서 뭐 이익을 실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내 이름표를 박는 거, 내 정점을 받는 거,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수라는 것은 정점이죠. 정점. 뭐 이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중임수는 선두에 서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기토를 만났죠. 그래서 기해년 선두에 서서 내가 모든 걸 평정하고 적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점점 내 입지를 넓혀 나가다. 입지를 넓혀 나가는 그죠? 임수가 기해년은 입지를 넓혀 나가다. 나의 나와바리를 넓혀 나가다. 한 명 한 명 내 사람으로 만들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영역 확장의 의미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임수의 특성상 뭐 이렇게 원래가 차근차근이란 건 없어요. 이제 물밑 작업 충분히 해놓고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크게 한판 벌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 기임이죠. 기임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흙탕물에 비유하고 기토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명한 거죠. 안에는 거대한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들이 올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게 기토탁임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밀고 나가야 되는 임수 입장에서 이제 병인달이 왔죠. 병인달. 병인달은 두각을 나타내는 달이죠. 문제는 병화임수가 문제입니다. 병화임수라는 것은 내 정체가 발각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임목의 목생화까지도 되고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성장 세력이 있는데 임수가 그 성장 세력과 맞닥뜨렸다는 뜻이죠. 우리가 만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자기 능력을 보여주진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최대 파워를 끌어올려서 적을 무찌르죠. 기해년 임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병인을 만나면은 갑작스럽게 파워를 크게 끌어들이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감정적 자제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 힘을 끌어모아서 써야 되는 거. 잘못하면 미천 바닥이 나게 되겠죠. 나의 계획이 노출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면서 나의 파워를 아꼈어. 그래서 병인이라는 것은 작은 싸움에 불과해요. 앞으로 큰 판, 큰 싸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규모는 더 큰 건데 병인이라는 사소한 것에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자제심이 필요하죠. 자제심이 필요하죠. 저런 것들은 회사 내에서 상사와의 마찰, 사표를 내고 싶은 충동, 조급함이 만들어낸 어설픈 결과, 뭐 그런 걸 의미를 하죠. 빨리빨리 실적을 내고자 하다 보니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어긋나 버리는 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병인달이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서두르지 말고 옆에서 뭐라고 하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건 상사가 빡치게 하건 부하가 깐죽거리든 마누라가 후라이팬을 집어 던지든 남편이 술 먹고 꼬장을 부리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제 페이스로 가길 바랍니다. 감정 처리 잘 하시고. 그게 임수죠. 임수고 대망의 개수. 대망의 개수. 올해 개수는 좋죠. 개수는 습의 대마왕이죠. 습마왕, 일명 습마왕, 습의 대마왕. 기해년은 습이죠. 기토도 습이고 해수도 습이고. 개수는 물 만난 겁니다. 물 만난 고기. 편재겁제죠. 편재겁제. 편재겁제라는 게 딴따라입니다. 뭐 까짓 거 내 맘대로 살자지 뭐. 우리는 어떤 관점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 것이냐, 세상에 맞춰 살 것이냐, 어느 것도 정답은 없어요. 부모가 걱정하는 나 자신과 내가 평가하는 나 자신이 다르듯이. 그래서 기해년 개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권리, 뭘 하더라도 옆에서 뭐라고 안 할 권리가 있는 게 기해년의 개수입니다. 일탈도 가능하고. 근데 습이라는 것은 항상 스며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목생안의 금생수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목생안의 금생수라는 것은 저 멀리 가요. 행동 반경도 넓고 잊어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수국화되는 날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금생수 되는 날 뭐 이렇게 누군가 헤어지거나 이러면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금생수는 끝이야. 수국화는 원수진 겁니다. 영영 안 돌아옵니다. 그런 놈은 싸우지도 마세요. 크게 한판 싸우니까. 싸우려면 금극목날 싸우든가 토항한 날 싸우든가 그렇게 하세요. 금극목날 싸우면은 서로 이해하는 날이 되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뭐 이게 됩니다. 토가 뜬 날, 뭐 토항이 아니더라도 토가 뜬 날 싸우면은 뭐 별로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나고 그냥 서로 입장 차이와 견해 차이 정도 확인하고 서로 이해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수국화나 금생수날, 목생화날은 상관없어요. 목생화날은 오히려 서로가 무엇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파르르 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해년의 개수라는 거는 그런 것은 일탈을 해도 좋은 거. 습이라는 것은 멀리 갔다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안 가요. 가까운데 맵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습은 아주 움직이는 폭이 좁습니다. 산에 가는 맨날 산에 가고 바다 가는 맨날 바다 갑니다. 동네 운동을 해봐야 동네 한 바퀴입니다. 대신 끈끈하고 친밀하죠. 그게 이제 습입니다. 그런 습이 병인 이제 목생화 시기를 만났죠. 섭의 이제 뭐 저거를 이렇게 습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해도 좋고, 나의 능력이 발휘될 때가 왔다고 해도 좋고. 습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사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목생화 운이 왔다는 이야기는 나의 비공개된 것들이 공개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습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이라는 비밀이 있고 냉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냉이라는 비밀은 정말로 기밀입니다. 기밀. 남들이 알면은 안 되는 나의 소중한 것 이런 게 뜻이고, 습은 남들이 알면은 안 되는 부끄러운 것 뭐 이런 겁니다. 뭐 내가 변태랑을 알았다라든지 변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뭔가 부끄러운 거, 보기는 이쁘지 않은데 밥을 하루에 10그릇 먹는다라든지,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습이라는 것은 알려지면 부끄러운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병인이라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습이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하지만은 그게 또 하나의 계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저렇게 습으로 가득한 팔자가 보통 화운이 들어오면은 뭐 내 비밀이 알려지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구태여 일어서서 일하러 나가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접촉을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뭐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대외적인 활동력을 높여야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습은 가만히 있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권리가 있는 게 습입니다. 그래서 병인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좀 시키세요. 네가 해라, 네가 돈 벌어와라,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냉장고 좀 채워놔라, 뭐 그런 거 해도 되는 달이죠. 그래서 뭐 사건 사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수한테 병인딸은 조금 불편하고 거슬리는 달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부끄러운 일이 들춰졌으니 그런 것들을 수습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습이 되느냐? 힘듭니다. 병인이라는 것은 일파만파 한 방에 쫙 퍼져서 SNS처럼 더 이상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 거지부터 뭐 사소한 부분이라든지 항상 우리가 가장 뭔가 들키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옛날에는 문자였는데 지금은 카톡이겠죠.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은밀한 것은 카톡이죠. 그런 것들 좀 관리 좀 잘 하시고, 비밀번호 관리 잘 하시고, 개수들 같은 경우는 내 비밀번호 남들 유출 안 되게 멍청하게 테이블 위에 놔놓고 이제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저렇게 개수가 병인받다라는 이야기는 내 장소가 노출됐다라는 이야기에 남들이 내 걸 넘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어쨌든 이게 언제 올라가려나 모르겠네. 모르겠죠. 뭐 오늘이 봅시다. 26일이니까 제가 강의가 아니고 목요일에 올라갔구나. 25, 24 하나 둘 셋 넷 29일까지 올라가겠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5일마다 한 번씩 올라가니까요. 또 다음 달도 이 짓을 해야 되는군요. 시작한 거니까 또 해야 되겠죠. 하기는 싫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시작한 거. 그럼 이 짓을 또 앞으로 또 몇 년 해야 되네. 죽을 때까지 하려나?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공개강의다 죽을 때까지 할 거고, 뭐 매년 운세도 죽을 때까지 할 거고, 공개 원칙이죠. 지금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달달이 하는 운세도 이제 죽을 때까지 하겠죠. 죽을 때까지 할 거면 참 좋네요. 그리고 게시판도 조금 늘릴 생각이에요. 게시판도 좀 늘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좀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혹시 뭐 게시판, 제 카페에 게시판 중에 뭐 하나 새로 생겼으면 하는 게시판이 있으면은 뭐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참고를 해서 게시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제 카페가 메뉴 정말로 적거든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촐해요. 없어요, 메뉴가. 극도로 안 만듭니다.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타 카페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메뉴가. 근데 나 저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도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신사나우면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도 정신사나울 거거든.
필요한 것만 전달하면 됐지. 뭐 그래 보여줄 게 많아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요. 제 성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뭘 안 벌리는 거, 규모 안 키우는 거, 조용히 사는 거, 이게 내하고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은 이거 가지고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 전 보시는 분들, 철학관 하시는 분들 이어가지고 참고 하셔서 손님들 상대해도 뭐 얼추 맞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뻔하고, 제가 하는 말이 뭐 그다지 이치에 어긋난 이야기 아니고 원리적인 것을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뭐 대충 이야기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이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이 지겨운 강의를 또 할 때까지, 예.